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물 건너를 갈 가능성,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취소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에는 지극히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급망의 내재화는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가진 데가 없어요. 설계, 한전 기술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 이번에 이제 대우건설이죠. 그 다음에 해결료, 뭐 한전 연료, 그 다음에 시운전, 그 다음에 정비, 한전 KPS, 그 다음에 주기기, 두산 에어로빌리티, 보조기기 BHI. 진짜 주가가 여기서 튀려고 한다면 이 계약이 순조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두산 에어로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16년 만에 대형 원전 수출에 성공을 했는데요. 아직 최종 계약 직전 체코 법원에 제동이 걸어서 아직 결과를 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성과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총 26조 원 규모의 이번 수주가 원전 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신호탄이 될지 원전 산업의 전망과 주식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아쉬운 소식이 좀 전해 들어왔죠. 사실 딱 사인하기 직전에 사실 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이제 체결을 앞두고 약간 연기냐 취소냐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우리나라의 원전이 그래도 뭐 최종 계약 직전까지 갔다는 거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프랑스 전력공사가 참 끈질겨요. 반독점 당국의 그 체코 반독점 당국이죠. 네. 거기에 제소를 했었는데 그것도 기각당했고. 그런데 또 지방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어쨌든 뭐 가처분 신청을 일단 인용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본안 판결은 남았겠죠. 근데 뭐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해는 또 가요. 유럽 연합이라는 자기들의 어떻게 보게 되면 고유의 영역에. 뭐 한국이라는 이상한 나라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밀려나게 생겼으니까 사실 뭐 트집 잡을만한 것들은 다 트집을 잡아야 되겠죠. 맨 처음에는 뭐 이 절차상의 문제, 뭐 투명성의 문제 이런 것들도 건드렸지만은 이거 너무 낮다 가격이. 자기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그 입찰을 했으니까 그리고 계약 직전까지 갔으니까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번에 여기서 밀리게 되면은 유럽 영내에서의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입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상당히 위험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유럽 연합 측면에서는 사실 러시아 쪽은 완전히 막아놓은 상태예요. 일단 러시아 원전, 러시아 가스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완전히 다 중단시켜 버리겠다고 했으니까 기존에는 뭐 러시아의 원전 기술도 상당하잖아요. 프랑스의 원천 기술 자체가 사실 러시아 거고 그런 측면에서부터 본다고 하게 되면은 유럽 영내는 최소한 프랑스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아시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가로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열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그 진행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은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히 물 건너를 갈 가능성, 그러니까 계약이 완전히 취소될 가능성은 제가 생각에는 지극히 낮다라고 보는 거고요. 체코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제한들을 갖다가 물리치기는 힘든 유혹이 되겠죠. 왜냐하면 마라카 원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을 갖다가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말해서 on time within budget. 우리처럼 정시에 그 다음에 원래 예산 내에서 그것도 가장 싼 가격에 이렇게 하는 나라가 사실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트랙 레코드를 완전히 하나 갖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그럴만해요. 왜 그러냐면 원전의 그러니까 내재화, 그러니까 공급망의 내재화는 우리나라처럼 완벽하게 가진 데가 없어요. 설계, 한전 기술에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시공, 건설회사들 뭐 현대건설도 있고 대우건설, 이번에 이제 대우건설이죠. 그 다음에 해결료, 뭐 한전 연료, 그 다음에 시운전, 그 다음에 정비, 한전 KPS, 그 다음에 주기기, 두산 에어로빌리티, 보조기기 BHI. 이렇게 프랑스도 이런 어떤 완전한 공급망 자체를 갖다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만한 나라가 사실은 없는 거고요. 또 현주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내재화를 하고 있으니까 기술 이전도 자기들이 훨씬 받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해외 진출, 해외 수출할 때 원전할 때 항상 웨스팅하우스랑 항상 부딪혔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합의를 했다는데 사실 합의 내용은 뭐 저도 궁금한데 사실은 비밀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유럽의 어느 나라를 가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하든지 간에 사실 이제 가장 큰 지식재산권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근데 이게 일각에서 평론가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싼 가격에 들어갔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는 수익성이 관건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이득인지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한 어떤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원전의 비중이 뭐 발전한 중에서는 계속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시장이고요. 이걸 갖다가 실제로 원전을 갖다가 건설을 하고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끝마칠 수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 나라가 안 되잖아요. 특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망 내자를 갖춘 나라가 몇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트랙 레코더가 지금까지 별로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라카 원전에서 하나가 된 거고 체코 계약을 통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면 트랙 레코드가 또 하나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들이 많죠. 사실 저는 뭐 중국 방식을 갖다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일단 자신들이 조금 미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가로 막 시장을 장악한 이후에 나중에 이익을 챙기는 방식들. 뭐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남는 거냐 안 남는 거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충분히 할 얘기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마라카 원전 같은 경우도 뭐 한 1.6%라고 그러잖아요. 매출 지금까지 이익률이. 근데 이제 그것도 사실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그 한전하고 한수원하고 분쟁이 붙었잖아요.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한 1조 원 가량. 그거 뭐 더 내라 아니면 우린 못 준다 뭐 이런 형식으로.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워낙 그러니까 저가 수주가 아니냐.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프랑스 전력공사가 37조 원을 제시했고 우리나라가 26조 원을 제시했으니까 이게 자만치 11조 원 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덤핑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현주화율이 너무 높다. 우리가 가져갈 게 없다라는 얘기죠. 뭐 그쪽에다가 그쪽 사람들 쓰고 그쪽 뭐 어떤 자재라든지 장비 완전 고급 어떤 핵심 장비들은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쓰게 되면은 과연 이익률이 남을 수 있겠느냐. 거기다가 또 웨스팅하우스에 마라카 원전 당시에 16% 줬잖아요. 총 건설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주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남는 게 사실은 뭐 있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원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걸 갖다가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어려운 우리가 옛날에 조선에서 했던 것처럼 출혈 경쟁들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사실 건설회사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게 원전에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국민들이 어느 정도 좀 양해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서도 뭐 한 가지 당부를 한다 그러면 이게 계약이 체결돼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어떤 실속들은 좀 충분히 챙기는 계약들, 완전한 계약이 들어갔을 때 뭐 가능하면 너무 많은 양보는 아니고 뭐 이런 식의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 앞으로 이 원전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가랑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호재에 팔으라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를 보면은 밸류가 지금 엄청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로 뭐 2만 몇천 원이니까 아 이거 싸다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시총을 보면은 영업이익의 시총을 보면은 또 이번에 뭐 이번 분기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낙폭을 키우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진짜 주가가 여기서 튀려고 한다면은 이 계약이 순조롭게 되고 그다음에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원자력 주기뿐만이 아니라 가스터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니까 다른 쪽에서의 어떤 성장 동력들을 찾아야 되겠죠.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